50대 국민연금은 예상 금액보다 먼저 납부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한 장을 미루면 노후 생활비 계획이 처음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알아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몇 달을 냈는지, 비어있는 기간은 없는지, 월 연금으로 받을 조건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돈입니다. 50대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은 대략 오래 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필요합니다. 이 10년을 채웠는지 모르면 예상 수령액을 보는 순서도 틀어집니다. 노후 생활비는 큰 수익률보다 빠지지 않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10만 원 줄어드는 것과 아예 월 연금 조건을 놓치는 것은 퇴직 뒤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겁을 주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를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50대가 국민연금에서 볼 것은 예상연금, 납부 이력, 공백 기간입니다. 그리고 추납과 임의 계속 가입을 내 형편에 맞게 따져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도 좋다 나쁘다로 고를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내 건강과 소득에 맞춰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공식 조회부터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가입 내역과 납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예상연금과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되고 1355 고객센터에 물어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기 화면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증 없이 보는 모의 계산은 대략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내 가입 이력과 소득이 반영된 금액은 인증 뒤 예상연금 조회로 봐야 합니다. 같은 50대라도 답은 다릅니다.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과 자영업을 하다 쉬었던 사람은 납부 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있는 분과 취직 뒤 납부 예외를 신청한 분도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남의 사례를 보고 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김정호 씨는 58살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작은 제조업체에 다녔고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스스로 연금을 꽤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회해 보니 이직 사이에 비어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지만 예상연금액을 다시 계산하니 매달 생활비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정호 씨가 놀란 것은 금액보다 자신이 그 공백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50대의 첫 점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그리고 비어있는 달이 어디인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추납이 필요한지, 이미 계속 가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납은 공짜가 아닙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현금 흐름에서 빠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납은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해 월 연금 조건을 채우는 사람에게는 추납이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 기간이 충분한 사람이 생활비를 줄여가며 무리하게 추납하면 지금의 현금 부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 돈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오늘 나가는 돈입니다. 미래의 연금액만 보고 결정하면 오늘 병원비와 대출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는 내 월급에서 나가는 금액만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임의 가입자도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같은 보험료율이라도 누가 절반을 내주는지에 따라 생활비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이 숫자는 공포가 아니라 계산표에 넣어야 할 현실입니다. 아직 납부 중인 50대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낼지 봐야 합니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퇴직 뒤 지역가입 전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라면 신고소득과 납부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력 단절 기간이 있는 분이라면 추납 가능 기간과 실제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박미숙 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미숙 씨는 55살입니다. 부산에서 오래 전업주부로 지냈고 최근에는 시간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추납을 하면 연금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단 조회를 해보니 수납 가능한 기간과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월 생활비를 적었습니다. 남편 소득, 본인 소득, 보험료 부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병원비까지 적었습니다. 그 뒤에 추납을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아니면 임의 가입으로 천천히 늘릴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도 이름을 먼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임의 가입은 적용 제외자가 본인이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는 분이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60살 이후에도 65살까지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년이 조금 부족한 분에게는 마지막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 계속 가입도 아무나 언제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이 시금을 이미 받았는지, 미납이나 납부 예외 상태가 어떤지,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했는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살이 가까워질수록 일시금부터 받지 말고 먼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순서 차이가 월 연금 가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두 번째로 큰 착각은 예상연금액만 보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예상연금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받을 돈은 내가 낸 기간과 신고된 소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50대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무한히 시간이 남은 나이도 아닙니다. 지금은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60살이 지나면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은 반드시 생활비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당길수록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5해 앞당기면 70%입니다. 4해 앞당기면 76%입니다. 3해 앞당기면 82%입니다. 2해 앞당기면 88%입니다. 한 해 앞당기면 94%입니다. 이 감액은 잠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받는 월 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평생 감액이라는 사실은 숨기면 안 됩니다. 당장 소득이 끊겼고 병원비나 주거비가 급하다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고 몇 년을 버틸 수 있다면 조기 수령을 서두를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소득 있는 업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나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자영업 매출이 있는 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한 달 미룰 때마다 0.6%가 가산됩니다. 1년으로 보면 7.2%입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 수령도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미루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도 봐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과 가족 부양도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다른 복지제도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하면 더 받는다는 말만 듣고 당장 생활비가 비는 기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선택은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금 흐름을 맞추는 일입니다. 중반에서 가장 강하게 봐야 할 데이터는 예상 수령액 하나가 아닙니다. 10년 조건, 보험료율 상승, 조기 감액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월 연금 조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아직 납부 중인 사람의 부담이 커집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앞당긴 만큼 평생 월액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오면 노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 뒤 소득이 줄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내야 월 연금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더 내는 동안 생활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조기 수령까지 고민하면 미래 월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첫째, 10년 조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공백 기간과 추납 가능성을 봅니다. 셋째, 조기와 연기를 생활비표로 비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좋은 제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내용도 차분히 봐야 합니다. 2026년 명목소득 대체율은 43%로 확인됩니다. 소득 대체율은 일할 때 벌던 돈과 비교해 연금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보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 연금 수준을 보는 큰 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실제 수령액은 내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43%라는 숫자만 보고 내 연금이 바로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소진 시점 같은 이야기도 전망과 확정을 나눠야 합니다. 정부 전망과 다른 기관 전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망은 참고 자료입니다. 오늘 내 통장에서 확인할 것은 가입 기간, 납부 내역, 예상 연금 조회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정된 내용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전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포기사 제목만 보고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제도 이름만 믿고 아무 계산 없이 더 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50대에게 필요한 태도는
불신도, 맹신도 아닙니다. 공식 조회와 현실 계산입니다. 세 번째 인물로 이성호 씨를 보겠습니다. 서모 씨는 예순을 앞둔 자영업자입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최근 매출이 줄었습니다. 서모 씨는 보험료가 부담돼 납부 예외를 신청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연금 계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모 씨는 조기 수령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회와 상담을 해보니 조기 수령을 하면 평생 월액이 줄고 가게에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지급정지 문제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서모 씨는 바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 기간 중 일부를 나중에 살릴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서모 씨가 잘한 것은 급한 마음을 제도 선택으로 바로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50대와 60 전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보다 순서를 정확히 잡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동안 남은 납부 기간을 확인합니다. 퇴직 예정일이 있다면 퇴직 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 봅니다. 퇴직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가입기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였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공백을 다시 살릴지 그냥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에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보험료 부담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신고소득과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가 생기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뒤에는 선택지가 더 피곤해집니다. 경력 단절자와 전업주부는 임의가입과 추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내 명의의 연금이 있는지, 가입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 명의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위험이 조금 나뉩니다. 실직 상태라면 납부 예외와 실업 크레딧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 크레딧은 조건이 맞을 때 실업 기간의 연금 공백을 줄이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개인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제도를 놓치지 않되 내가 실제로 해당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무조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안 내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가입 기간이 부족한지, 지금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중에 월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50대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건을 꺼내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세 줄만 적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줄에는 가입 기간을 씁니다. 두 번째 줄에는 납부 공백을 씁니다. 세 번째 줄에는 예상 월 연금을 씁니다. 그리고 옆에 퇴직 예상 시기와 현재의 월 생활비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연금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막연한 제도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달 통장 이야기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조회 화면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납부한 달과 비어있는 달을 보십시오. 그 다음 예상연금액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추납과 임의 계속 가입 가능성을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액부터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간부터 보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10년을 채운 사람과 못 채운 사람은 같은 조언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납부한 사람에게는 무리한 추납보다 생활비 안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미 계속 가입이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백이 길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전부 추납보다 일부 추납이나 분할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감액과 현재 생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연기 수령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과 소득 공백을 버틸 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로 개인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 순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조회입니다. 다음은 생활비표입니다. 마지막은 공단 상담입니다. 이 세 단계만 해도 막연한 불안은 많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반환 일시금입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일시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나중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계속 가입 가능성을 봐야 하는 분은 일시금부터 서둘러 받지 말고 월 연금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돈이 급할 때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한 번의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든든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월 연금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부채, 가족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주변 말보다 공식 조회와 개인 상담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개인 사정은 그 안에서 따져야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개혁 때문에 내 연금이 줄어드나요? 이 질문에 단정으로 답하면 위험합니다. 2026년 기준 확정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변화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실제 금액은 내 가입 이력과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뉴스의 큰 숫자는 큰 틀로 보고 내 연금은 내 조회 화면으로 봐야 합니다. 큰 숫자와 개인 금액을 섞으면 불안만 커지고 행동은 늦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피해야 할 것은 막연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제도라는 착각입니다. 수납,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조기 수령, 연기 수령은 모두 도구입니다. 도구는 상황에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맘치가 좋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망치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같습니다. 내 문제에 맞는 도구를 골라야 합니다. 50대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지만 아직 손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55살에 확인한 사람과 64세 처음 확인한 사람은 선택지가 다릅니다. 퇴직 전 확인한 사람과 퇴직 후 빌린 고지서를 보고 확인한 사람도 느끼는 부담이 다릅니다. 오늘 바로 조회하면 적어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벗어납니다. 모르는 상태가 가장 비쌉니다. 모르면 불필요하게 겁을 먹습니다. 모르면 필요한 신청을 놓칩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상담도 늦어집니다. 반대로 알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수납을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 수령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유를 알고 고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봅니다. 둘째, 인증조회로 예상연금액을 봅니다. 셋째, 공백기간과 추납 가능성을 봅니다. 넷째, 60살 전후의 선택지를 상담합니다. 다섯째, 조기와 연기를 생활비표로 비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국민연금은 막연한 제도가 아니라 내 노후 예산의 한 줄이 됩니다. 이 한 줄이 정확해야 퇴직연금, 예금이자 부업소득도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노후 생활비를 짜는 것은 월세를 모른 채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큰 그림보다 먼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봐야 합니다. 정호 씨는 조회 뒤에 퇴직 전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미숙 씨는 추납을 전부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범위로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서모 씨는 조기 수령 신청 전에 소득 기준과 납부 예외 기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결론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같습니다. 먼저 확인했고 바로 신청하지 않았고 왜 생활비표를 놓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50대 국민연금의 핵심입니다. 남보다 많이 받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놓친 빈칸을 줄이는 법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빈칸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기간 빈칸, 납부 예외 빈칸, 예상연금 확인 빈칸, 조기 수령 감액 빈칸. 이 빈칸을 지금 메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한 번 오른 보험료율은 앞으로 납부하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피하려고 아무 확인 없이 납부를 멈추면 가입기간 공백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담과 지켜야 할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혼자 추측하지 마십시오. 공단 조회와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볼 때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 기준 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소득 대체율 같은 수치는 시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과거 계산기만 보고 판단하면 현재 제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를 먼저 보고 민간 설명은 보조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모의 계산은 이름 그대로 모의입니다. 내 실제 이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작으면 괜찮지만 은퇴 생활비에서는 작은 차이도 오래갑니다. 한 달 10만 원 차이가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식비와 병원비에서 체감됩니다. 그래서 월액 확인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 화면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메모하십시오. 가입기간, 납부 예외, 추납,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조기 노령연금, 연기연금. 이 단어들을 한꺼번에 외우려 하지 말고 내 화면에 나온 것부터 보면 됩니다. 내 화면에 없는 문제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을 받을 때는 질문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내 가입 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인지, 10년 조건은 채웠는지, 비어있는 기간은 어떤 성격인지, 추납 가능한 월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한지, 조기 수령 때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기 수령이 다른 제도에 영향을 주는지, 이 질문만 있어도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상담원에게 답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재료를 받는 것입니다. 재료가 모이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무리한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마지막 납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다면 조기 수령과 다른 소득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고 소득이 이어진다면 연기 수령도 차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은 비슷합니다. 나는 월 연금 조건을 채웠는가? 나는 어떤 기간을 놓쳤는가? 나는 지금 더 낼 힘이 있는가? 나는 몇 살부터 받아야 생활이 안정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50대 국민연금 점검의 뼈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연금공단 조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나 가족과 월 생활비를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연금은 개인 명의의 돈이지만 생활비는 가족 전체의 흐름입니다. 혼자만의 결정으로 끝내면 배우자 의료비나 주거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볼 때 조기와 연기 판단도 더 현실적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수령 시점과 건강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계획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도 주거비와 교육비가 큽니다. 노후 생활비는 가능하면 내 현금 흐름 안에서 버틸 수 있게 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바닥을 바치는 돈입니다.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0대 국민연금은 예상 금액보다 납부 이력이 먼저입니다. 10년 조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어있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추납은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임의 가입과 임의 대속 가입은 월 연금 조건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급한 생활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생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연기 수령은 더 받을 가능성을 주지만 미루는 동안 버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큰 숫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되 내 결론은 내 조회 화면에서 내려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상 연금액을 인증 조회합니다. 공백 기간과 선택지를 상담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가족에게 보여줄 한 장표를 만드십시오. 첫 칸에는 현재 나이를 적습니다. 둘째 칸에는 정상 수급 연령을 적습니다. 셋째 칸에는 조기 수령 가능 시기를 적습니다. 넷째 칸에는 예상월 연금을 적습니다. 다섯째 칸에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적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몇 년을 버텨야 하는지 보입니다. 또 연금을 앞당길 때 얼마나 부족해지는지도 보입니다. 연금은 마음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숫자를 생활 장면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상월 연금이 낮게 보이면 그 차이가 식비인지 경험비인지 관리비인지 나눠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책도 현실적입니다. 막연히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돔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한 달 관리비가 부족하다고 알면 지출 조정이나 작은 소득원을 찾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점검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확인의 반복입니다. 조회 화면을 캡처해두고 다음 달에도 다시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 날짜와 답변을 메모하십시오. 추납가는 월수, 그날 납부 가능 여부, 이미 계속 가입 가능 시기, 조기 수령 때 소득 기준. 이 네 가지는 따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가족과 이야기할 때 기업보다 메모가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늘면 다른 제도와 만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을 조금 더 받는 것이 좋은지, 다른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지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국민연금만 따로 떼어보면 부족합니다. 배우자의 연금, 건강 상태, 주거비, 부모 부양이나 자녀 지원까지 현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명의지만 노후 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조회하고 서로의 수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조기 수령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연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앞당기면 나중 월 생활비가 동시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표로 봐야 보입니다. 말로만 생각하면 자꾸 낙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는 분은 연금 판단을 빚과 분리하면 안 됩니다. 대출이자가 남아있다면 조기 수령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평생 월액이 줄어드는 점도 봐야 합니다. 빚을 빨리 줄이는 것과 연금 월액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이 내 삶에 더 안정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때도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 없이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추납해서 좋았다더라. 누구는 조기 수령해서 편했다더라. 이런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가입 기간, 그 사람의 배우자 소득은 내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례보다 조건이 먼저입니다. 조건을 확인한 뒤에야 사례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가장 작은 행동부터 하십시오. 오늘은 가입 내역만 봅니다. 내일은 예상연금만 봅니다. 그 다음 날은 공백 기간만 적습니다. 한 번에 모두 끝내려 하면 오히려 미루게 됩니다. 50대의 노후 준비는 완벽한 계획보다 미루지 않는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확인하면 다음 결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도가 조금 바뀌어도 다시 확인할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뉴스를 봐도 덜 흔들립니다. 보험료율이 올랐다는 소식도 내가 앞으로 몇 달을 더 낼지로 바꿔봅니다. 소득 대체율 이야기도 내 예상연금 조회와 비교해 봅니다. 지금 전망 이야기도 확정과 전망을 나눠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뉴스가 공포가 아니라 점검표가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점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전 한 번, 퇴직 직후 한 번, 60살이 되기 전 한 번, 이렇게 최소 3번은 다시 봐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기간입니다. 이때 남은 납부 기간을 확인하면 퇴직 뒤 부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지역가입 전환과 납부 예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60살 전에는 임의 계속 가입과 일시금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 세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분은 고지서를 보고 놀란 뒤에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란 뒤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하면 조기 수령이나 일시금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바로 버티지 말고 공단에 문의합니다. 소득이 바뀌었으면 신고와 조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분백이 생겼다면 나중에 살릴 수 있는 기간인지 메모합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몇 년 뒤 선택을 쉽게 만듭니다. 또 국민연금만 보지 말고 퇴직연금과 예금이자도 같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평생 현금으로 밉니다. 퇴직연금은 꺼내 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예금이자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퇴직연금을 천천히 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늦게 시작되면 그 전까지 버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하기는 다른 노후자산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흐리면 나머지 계획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한 결과는 그냥 화면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적고 다음 확인 날짜도 정해두십시오. 제도가 바뀌거나 소득이 바뀌면 다시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한 번의 큰 개정보다 작은 확인을 계속 이어가는 쪽이 강합니다. 오늘 한 번 확인한 사람이 내년에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는 생활비의 여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끝내면 막연한 불안은 계산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는 아직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확인한 한 줄이 10년 뒤 생활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확인이 내일의 불안을 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내 가입 기간부터 확인하겠다고 남겨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추납을 할 때 꼭 봐야 할 현금 흐름표와 무리하지 않는 계산 순서를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